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9,81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4,000여 명, 2주 전보다 34,000여 명 줄어서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 아래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47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연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며 일어났던 백지 시위의 참가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는 섣부른 방역 완화를 비난하던 글도 없어지고 백지 시위를 비난하는 글만 남아서 공안 당국이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백지 시위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세계 약 판매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순위는 하락하고 지난해 4위였던 미 MSD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강력한 1위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오염수 방류가 어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규명하려면 더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후 연료 부족으로 많은 나무가 베이면서 황무지로 변한 산을 녹색으로 되살리기 위해 시작된 국토 녹화 사업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총 100억 그루를 심어서 숲의 양이 15배 넘게 증가한 우리나라 산림복구의 현황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7천여 명 적은 29,8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4,000여 명, 2주 전보다 34,000여 명 줄어들면서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국내 발생이 29,753명, 해외 유입은 63명입니다. 이번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104명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국민 1,6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3.4%는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를, 21.4%는 전면 해제를 희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숨쉴 권리 회복이 40%, 소비 확산이 24% 등이었습니다. 계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할 시설로는 대중교통이 48%로 1순위였습니다. 대한상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에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3만 6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영국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인 에어피니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에어피니티는 수십억 명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이 기간에 중국이 한 번 더 길고 심각한 코로나19 파동을 겪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춘제 전날인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를 춘제 연휴 기간으로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춘제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한 백지 시위 참가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돌리려는 움직임으로 엿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당시 거리에서 백지를 들었던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될 걸 직감하고 이런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也就是说，当大家看到这段视频时，我已经被警察带走了。 지난해 11월 30일 친구 5명과 경찰에 불려가 24시간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났는데 12월 18일부터 경찰이 다시 친구들을 하나둘 붙잡아갔다고 말했습니다. 他们在拘捕令上被要求签名时，罪名栏是空白的。警方也拒绝告知他们的关押地点、时间和罪名。 실제 이 여성도 지난달 24일 이후 연락이 끊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这一场报复是为了什么？为什么要用我们这些普通青年的人生作为代价？我们不想凭空被消失。 중국 인권 문제를 추적해온 웹사이트는 백지 시위 참가자 1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선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입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를 비난한 SNS 계정 1120개도 닫아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백지 시위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원인을 봉쇄 해제를 요구한 백지 시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不光是老人，连年轻人也可能成为他们咬舌的对象。现在有很多人已经开始埋怨、抱怨放太太了。 전격적인 방역 완화 결정에 백지 시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관영 매체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외쳤던 백지 시위대를 그냥 둘 수 없는 공안 당국. 최근 감염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해마다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 1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성인 감염자 가운데 76%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린이 환자는 절반만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9만 9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아동의 에이즈 감염을 줄이려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 자녀 사이 전염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물고기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방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17개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경제 기반이자 전 세계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헬리프나 PIF 사무총장은 이날 피지에서 연 회의에서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심각한 다중적 위기에 처한 세계 현실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투명한 탄소 중립 계획을 각국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서 세계는 최고 강도 5급 허리케인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현재 위기 국면을 유감스러운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실존적 도전이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2.8도 상승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후 황무지로 변한 산을 되살리기 위한 국토 녹화 사업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둥산에서 완벽한 녹색 숲으로 변한 기적 같은 치산 녹화 과정을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하나 찾아보기 힘든 불모지. 전쟁 후 연료 부족에 시달리면서 산의 나무는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비를 머금고 잡아줄 나무가 없어지자 여름철 수해가 잦아지며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1973년 숲을 되살리기 위한 치산 녹화 계획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민둥산을 찾아 나무를 대규모로 심었습니다. 적박한 땅에서 빨리 자라는 포퓰러와 아카시나무, 오래 길러야 하지만 가치가 높은 낙엽송 잣나무,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50년 동안 총 100억 그루 나무를 심은 지금
헥타르당 11세제곱미터에 불과하던 나무의 양은 165세제곱미터로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황폐된 산지의 50%를 완전히 복구하였고 나무에 부피인 인목 축적을 29배나 증가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 녹색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숲. 50년간 잘 가꿔온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임업인과 국민들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심고 가꿔온 숲이 앞으로의 50년은 경제적 혜택과 치유의 공간을 베푸는 숲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바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인데요. 코로나19 국면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올해는 약 판매 지각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지난 2021년 약 45조 8천억 원, 전 세계 판매고 1위를 기록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2조 9천억 원으로 매출 1위를 지키며 2년 연속 판매 1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1위 후보는 미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올해 약 29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내 면역세포에 암세포 공격을 억제하는 기전을 풀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의 항암제로 지난 2015년 이 치료제로 치료를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 완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가 지금 18개 암종에 38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1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2위로 전망되며 2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4위로 예상됩니다. 3위였던 에비브의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올해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며 4위였던 MSD의 키트루다는 올해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또 5위였던 모더나 백신은 올해 9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최근 바이오 의약품을 주도하는 항체 치료제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과 국제 기준을 맞추는 의료기기 기준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기기 기준 규격은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형상, 구조, 시험 규격, 기재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식약처 허가와 기술 문서 심사에 쓰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기준 규격 7종을 새로 만들고 기존 의료기기 기준 규격 24종은 개선했습니다. 우선 충치치료에 쓰이는 열 가소성 의치 상용 레진, 치아 본을 뜨기 위한 치과용 실리콘 인상제는 생물학적 안전과 파괴 강도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탄소중립법 입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EU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고립 생활을 택한 청년이 서울에서만 13만 명이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 6달 넘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실태를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풍이 발병해 일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김 씨는 20대 초반부터 6년 가까이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취업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한창 나 24살 때 발병했으니까 가족들한테 좀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고 해가지고 방 안에서 틀어박힌 것도 많았습니다.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청년 20명 가운데 1명꼴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또 이들 10명 가운데 4명은 이런 생활을 5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최소 6달 넘게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유로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과 심리 정신적 고통을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극심한 취업난 속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데다 과도한 경쟁과 반복되는 실패, 끊임없는 비교 속 자존감이 추락한 상황에서 차라리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학은 가야 되고 이때는 학교를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자기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자존감이나 위축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고립 청년 20% 가까이가 정신 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고 말한 만큼 고립 생활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운동 생활을 이제 횟수로는 이제 3-4번이 4번 정도 됐을 거고 이제 최장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너무 방 안에만 있으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번이 전국 첫 실태조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고립 청년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과 전문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가계와 기업의 빚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신용 부실 위험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금리 인상을 경계해온 금융당국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와 기업의 산더미 부채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3%로 전분기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 위험 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4포인트 상승한 45로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고금리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해온 금융당국도 부실 위험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졌다며 신용회복 지원과 채무 상담 등 은행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시장 개입, 나아가 통화정책 무력화 논란에도 거듭 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겁니다. 상승의 속도라든가 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나친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를 그런 고민하는 것이고 변동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책적 방향과 공감대를 이뤄줬으면 하는. 이자 부담에 대출을 줄이는 은행권 차주와 달리 저신용자들과 중소기업은 부실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8일 파월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31일부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파월 의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차례 코로나19 백신과 복수의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1억 170만 배럴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망했습니다. IEA는 현지 시간 18일 펴낸 월간 석유 보고서에서 최근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한 중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석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EA는 또 서방이 러시아에 내린 제재가 점점 효과를 발휘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러시아산 석유가 줄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이 빡빡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올해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이, 공급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변수라는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장의 와일드카드가 석유 시장 전망을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설 명절 선물 세트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실속을 챙긴 가성비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대면 명절인 만큼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됩니다. 꼼꼼하게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5만 원 미만의 과일 선물 세트나 알짜배기 제품으로 실속을 챙긴 가공식품 선물 세트입니다. 아무래도 뭐 선물하려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요즘 하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비싸니까 부담이 되죠. 한라봉이나 레드향 과일 위주로 둘러보니까 5만 원 이하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유통업계는 가성비 좋은 한우나 과일 선물 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한우 정육 세트를 지난해보다 10% 더 저렴한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에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 아마 해외 직구 상품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그게 좀 퀄리티도 괜찮은 제품이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인 제품들이 좀 많아서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세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설 명절인 만큼 초고가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백화점은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한정 상품으로 내놓은 220만 원짜리 대형 굴비 세트도 인기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큰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좋지 않은 경기 상황 탓에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까지 챙긴 선물이 인기지만 가치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선물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곡희 위원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